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IMO 202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시금을 전폐하고 IMO 2020에 대해서 연구하신 조관님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얼굴은 상당히 좋으시네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눈목하고님이 하라고 숙제를 해가지고 원해서 한 거 아니었습니까? 힘들어 죽나 제가 IMO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궁금하다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모가 뿔났다 뭐 이런 거예요. 이모가 굉장히 뿔나가지고 아니 네가 궁금해서 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 한번 찾아보기는 했어요. 문제 대충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화면 보면은 대충 뭔지 이렇게 아실 것 같죠. IMO 2020 다음에 배에서 매연 나오는 거네요. 매연 나오고 있고 뒤에 보니까는 이모가 앞쪽으로 다시 이모가 굉장히 이렇게 슬퍼한다는 그런 내용. 슬프가 뭐예요? 황산. 이게 황화물이 이렇게 쭉 나오는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탈을 느낌. 하냐? 다 타라고. 자, 그래서 IMO 2020이 뭔지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그래서 예쁘다. 배에서 뭔가를 갖다 이렇게 황화물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나오게 되면 환경 오염이 생기게 되는데 IMO 2020은 기존에 3.5%에서 0.5%로 80%의 뭐를? 선박유에 포함되어 있는 황함유량의 질량 비율 기준이에요. 질량 비율.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검색해 보면 그 황화물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협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근데 황함유량이 또 3.5%를 0.5%를 줄이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뭐가 답이야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고민하고 확인했더니 결과는 답은 선박유에 들어있는 황의 함유량이었다. 그게 3.5%를 0.5%를 줄이는데 그 함유량은 황은 고체고 다른 유류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질 때는 질량 비율로 따져서 3.5%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던 것을 0.5%로 줄였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줄이게 되면 그 황산화물 여기 보면 SOX라고 되어 있는데 SOX 어떻게 읽어요? 삭스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황산화물. 저게 S가 이거 되면은 이산화황이 되는 거고 이산화황 S가 하나가 되면 일산화황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화학을 안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안 배우고 뭐 배우셨어요? 난 생물 배웠지. 그러시구나. 저는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는 다 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요 규제인데 보니까 IMO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규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IMO의 규제고 IMO에서 만든 규제인데 그 선박에서 발생하는 공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MARPOL이라는 폴이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협약이 공해 그 셀프캡, 그래서 황해의 그 함유량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캡이 말하자면 국제협약 부속서 6에 따른 협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최초 도입됐을 당시에는 4.5%였다가 그게 2012년도에 3.5%로 됐다가 2020년도로 들어오면 0.5%. 그리고 좀 이렇게 바다가 좁아서 이렇게 해류의 흐름이 약한 데부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해역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해서 0.1%가 되는 그런 해역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발트의 연안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서부도 있는 것 같은데. 카리브해의 연안이라든지 지중해 일부 지역 이런 데는 0.1%. 미국 서부도 있더라니까. 미국 서부도 거기는 제가 안 가봤어요. 뭐 그런 것까지 뭐 짧은 시간 안에 뭔지만 이렇게 알면 된다. 그래서 선박에 사용한 유류 중 황함유량을 0.5%로 대폭히 줄이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기대 효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효과예요. 환경이 좋아지겠죠. 환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요즘에 그게 심각한 게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 사망자도 나오고 그랬죠. 그런데 요 기존의 안대로 3.5%가 계속 유지가 되면 향후 5년간 그 황 배출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57만 정도가 될 거라고. 왜 코로나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황가스, 황산화물의 배출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 진짜 보이지 않게 더 위험한 과장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Anyway, 어찌됐든
그런 이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사는 그러면 어떻게 뭔가 솔루션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합물을 갖다 줄이려고 하면, 그런데 일단은 제가 눈먼카고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뭘 갖다가 줄이는 거죠? 비율을 줄이는 거죠. 네. 선박류의 황 비율을 줄이는 거니까 좋은 기름을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기름을 갖다 쓰는 거니까 연료를 좋은 기체를 갖다 써야 돼요. 그 선박에서 어떤 기름을 썼나요? 벙커 CU HS 벙커 CU를 갖다 많이 썼는데 벙커 CU의 황 함유량이 굉장히 이렇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벙커 CU 대신에 이제 황 함유량이 낮은 그 연료를 갖다가 쓰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 기름이 황 함유량이 낮은 기름만 써야 되는데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것들도 국가에서 재량으로 갖다가 허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름에서 나오는 황을 갖다가 세척할 수 있는 그런 매연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걸러내는 거랑 같은 개념이겠죠.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쓰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 비용이 이렇게 만만치 않게 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연료 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름값이 지금 오르고 있대요. 그렇죠. 정제된 기름값이.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한테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선박 자체를 LNG 추진선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LNG 추진선으로 바꾸게 됐을 때 항구에 따라서는 LNG를 갖다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그런 항구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선사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유황료의 가격이 있을 거예요. 가격이 너무 높게 되면 차라리 스크러브를 설치를 갖다 하는 것이 나을 거고, 가격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면 스크러브 대신에 저유황료를 갖다 쓰는 것이 훨씬 좋을 수가 있겠다. 근데 어쨌거나 저유황료가 더 비싸잖아요. 더 비싸죠. 정제로 더 해야 되니까. 더 비싼데 이제 스크러브 설치 비용이 비싸냐, 저유황료랑 가격 차이가 크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유황료의 가격이 좀 폭등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정유사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또 그런 설비를 갖다 갖추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유황료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엔진의 호환성의 문제도 있대요. 그 벙커 CU를 갖다 쓰던 선박에서는 그 더러운 기름을 갖다가 잘 먹으면서 돌아가던 그 엔진이었는데, 말하자면 더러운 물에 살던 물고기를 7수에다 풀어놓게 되면 더 잘 살지. 탈이 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더 잘 살지. 아니, 탈이 나죠. 그래서 그 맑은 물에는 큰 고기 안 산다 이런 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진의 호환성의 문제도 보면 고유황료에 맞게 설계된 엔진에 저유황료를 넣게 되면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또 있을 수가 조금 있다. 억지스러운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차도 좋은 기름 쓰면은 엔진이 더 좋잖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눈문카국님보다 조금 더 전문가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보면 또 스크러브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매연을 좀 정제라 뭐라 하지 그걸? 매연을 갖다 걸러내는 거지. 걸러내고 물로 이제 세척해내는 건데, 그래서 물로 물로 세척해내는 건데 개방형하고 폐쇄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입항하는 방문하는 항구에서 시스템 물을 갖다 이렇게 버려야 돼서 개방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그런 항구 내에서는 스크러브 입항을 갖다가 금지시키고 있는. 싱가포르뿐만 아니고 많은 항구에서 많은 데서 이제 금지를 갖다가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지를 갖다 시키다 보면 이제 요거는 스크러브를 장착한 선박보다는 저유황료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 저유황료의 가격이나 스크러브 입항 금지나 엔진의 호환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보면 누구야? 또 궁금한 거, 제가 이렇게 좀 흐릿하게 나오는데 꼬마가 경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 무슨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제가 눈먼카고님한테 여쭤보면 난 모르겠고 그래서 IMO 2020은 국제 운송에만 적용되냐 이런 설마? 질문이 많았대요. 이렇게 보면 뒤에 보면 다 하겠지. 작은 글씨로 나왔는데 작은 글씨로 적어 놓은 이유는 제가 검색을 해봤다. 답은 그냥 제가 말하는 걸로 들으시라 이런 건데 국제용 운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운송에 다 적용이 되더라. 국내 운송에도 적용되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O 2020은 작은 배에도 적용이 되나 라고 했는데 설마 다 되겠지. yes라고 되어 있죠. yes. 오히려 큰 배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브 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나라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기도 한다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배는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IMO 2020 규제는 어디서 통제하냐 하니까 IMO 이모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각국의 항만국에서 이렇게 통제를 갖다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제 안 하면 통제를 하게끔 이제 서로 국가 간의 협약이니까 잘 지키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서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탐지 드론을 갖다가 이렇게 띄운답니다.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계속해서 드론이 뭐라는데? 다니면서 아니 연료통에 들어있는 연료를 지가 드론인지 어떻게 봐? 이게 뭐 아니 스크러브도 되니까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가스를 갖다 배출하는지 그냥 뭐 드론이라 단어 쓰고 싶어가지고 썼겠지. 뭐. 제가 뭐 하겠나? 제대로 탐지를 안 하면 이모들이 드론 놈들이라. 야 연료통에 들어있는 기름이 지가 뭔지 어떻게 하냐 드론이. 자, 그러면 준수할 수 않을 경우에 차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관할권에 따라 나라에 따라 틀리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에서 처벌 수준 같은 것들, 처벌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을 나라에다 이렇게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억류 또는 선적의 구금도 이렇게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액의 벌금이 이렇게 부과되기도 해요. 하여튼 재수 없으면은 문제 좀 크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사 쪽에서 보게 되면 좀 머리가 많이 아프겠죠. 선사 쪽에서는 머리가 많이 아프지만 근데 또 이렇게 반기는 쪽도 있다고 합니다. 아 누가? 모르겠어요. 자, 관련 업계 반응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정유사. 그래서 국내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펑크 CU 같은 경우에는 정유가 제대로 안 된 크루드 오일 수준에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정유사들이 마진을 남기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정유를 갖다 하게 되면 보면 그 저유황료 사용을 선택하는 선박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제 마진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정유사들끼리 또 너도 나도 또 하게 되면 또 경쟁이 붙어서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좀 흐뭇한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조선? 예, 우리나라가 한동안 그 조선업계가 안 좋았는데 다시 그 중국산 LNG 선이 중간에 서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현재 90% 이상의 LNG 운반선을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운반선이 아니고 LNG로? 그러니까 LNG로 추진하는 운반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90% 이상을 수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수주 자체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 향후.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도 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보니까 모든 선박은 아니고 공공 선박을 이렇게 새롭게 건조할 때는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도록 의무화를 시켰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선사에서는 나만 죽겠냐라는 거죠. 선사에서는 비용이 뭔가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부담을 갖다 시킬 때를 찾겠죠. 그래서 IMO 준수를 위한 재원을 갖다 조달을 하려고 머리를 막 굴리고 있어요. 그런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야. 머리가 이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촉촉 해서 마지막 퍼즐을 딱 보니까 비용은 화주에게. 그 그렇지. 비용이 어떻게 청구되는지는 눈먼카고님께서 다음 시간에 LSS. 그렇게 준비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내가 뭐 꼭 다음에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답을 보니까 그 누구 한 사람 쫓아오고 하는 게 아니죠. 환경,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우리 후손들한테도 물려줘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날이 얼마 안 되겠지만 그 동안에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양보와 서로의 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내용이네요. IMO 2020. 예, 저는 이렇게 찬성합니다. 그래서 IMO 2020 대신에 비용이 올라가니까 문제지. 비용이 올라가지만 그 비용이 올라가는 것 속에 그 해당 관리라든지 해당 산업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요. 그래서 고용도 창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신사업도 이렇게 생기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우리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달간 시금을 전폐하더니만 어젯밤에 했어요. 좋은 내용. 아니 공부는 한 달 동안 했잖아. 준비는 아니요, 공부도 어제 했어요. 하여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